안녕하세요. 중국 중경에서 생활하는 미니입니다. 오늘도 역시 관음교에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음교 보행자 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사람들이 많은 만큼 많은 이벤트들도 열리고 있습니다. 我在重庆. 나는 중경에 있다. 이 이벤트는 요즘 중경의 시그니처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我在重庆이라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아트는 지금 중경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꽤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물론 고퀄리티의 아주 훌륭한 작품들도 있지만 단순히 저렇게 광고만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요. 도시 미관을 위해서 꽤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다만 비용이 꽤 많이 들겠죠. 지금 왼쪽에 보이시나요? 고추 모양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중경이 워낙 매운 음식으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저렇게 고추 조형물이 있고 저 앞에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아마 중경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중경은 역시 매운맛의 고장입니다. 다시 왼쪽으로 보시면 스티치라고 하나요? 뭔가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아무도 저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저도 사실 처음 봤습니다. 그래도 도시 외관, 건물 외관을 저렇게 꾸며주는 것들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도 이제는 도시 미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나 북경이나 항주 같은 도시에 가보면 그렇게 도시 미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북경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방위나이부라는 지하도시, 지하상가를 가볼 건데요. 여기는 일본 캐릭터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들의 성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갖가지 소품들을 구입할 수 있고 또 코스프레 할 수 있는 화장을 해주는 그런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요. 이곳에서 코스프레 화장을 하고 그 복장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일본 애니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국도 나름대로 중국만의 캐릭터를 찾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산해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산해경은 중국의 굉장히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요괴 잡학사전 같은 그런 책인데요. 거기서 소스를 얻어가지고 새로운 캐릭터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직까지 산해경은 사실 중국 내에서만 많이 유행하지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게임 서유기 같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세계적으로는 인기를 얻고 있는 편이죠.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상가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뭐 마트도 있고 소품샵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 의류센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 지하상가는 사실 굉장히 넓고 쾌적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고 있고요. 젊은 층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중경의 다른 지하상가를 가면 길도 굉장히 좁고 사람들만 많이 모여서 사실은 쾌적한 쇼핑 환경을 갖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 자동차는 굉장히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저는 이런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발견하고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真的，真的是假的，你这是假的。啊，真的，真的。天山犬。哦，天山雀，哇，怎么样？今天是真的呀？他们庆过了，128。 지금 가짜가 아니냐라고 했더니 점원이 뾰루퉁한 표정으로 진짜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가격도 물어봤는데 가격은 뭐 그 정도 수준이면 뭐 구할 수 있는 좀 저렴한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 love 총칭. 어자의 총칭과 비견될 만큼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소품샵입니다. 그리고 중경의 특산품 같은 것도 파는데 사실 딱히 구입할 만한 건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크게 뭐 차별점이 있거나 하진 않거든요. 다만 뭐 어자의 총칭이라던가 알러브 총칭이라던가 그런 로고들이 새겨져 있고요. 지금 왼쪽에 잠깐 보였는데 메이드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녀 복장을 한 아가씨들이 뭐 서빙을 하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운데는 노점처럼 이렇게 많은 점포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관동주라고 해서 우리나라 어묵꼬치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일본식이에요. 그래서 일본식 편의점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저렇게 요즘은 전문 식당들도 하나씩 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역시 중경답게 마라꼬치를 팔고 있죠. 평일 낮 시간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장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낮이건 밤이건. 그런데 지금은 낮에는 저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확실히 식물 경제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工作压力大，教马语解压，会吗？ 업무 스트레스가 있을 때 쩌마위라는 음식을 먹으면 해소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인데요. 그게 맞아? 라고 제가 물어본 장면입니다. 여기는 중국식 마트인데요. 용호이 차오시라는 중국계 브랜드 마트입니다. 지금은 거위알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거의 계란을 많이 먹잖아요. 계란만 먹는데 중국은 오리알, 거위알 이런 것들 많이 먹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느끼는 체감력으로는 계란보다 오리알을 더 많이 먹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들 먹고 있어요. 이것은 샤피엔이라는 건데 새우를 가루를 해서 어떤 전분이랑 섞어서 칩처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젤라틴 같은 그렇게 쫀득쫀득한 그런 맛이 납니다. 음식 재료도 사용되는데 저렇게 컬러풀한 건 처음 봤어요. 용무이 차오슈는 중국 자생적인 브랜드인데요. 꽤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에 기름이거든요. 식용유. 그런데 이렇게 대용량으로 많이 팔고 있어요. 중국은 역시 모든 걸 기름에 볶고 그렇게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대용량의 기름을 가정에서도 많이 씁니다. 계피, 팔각 뭐 이런 각종 향신료들을 파는 곳인데요. 지금 저 집어들고 있는 정어는 감주, 그러니까 식혜를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그런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 친구가 저를 위해서 식혜를 만들어서 줬는데 저는 식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 향신료들과 식재료들이 있는데요. 저걸 다 먹어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제가 입맛이 좀 짧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중국식 고추장인데요. 한국 고추장은 좀 많이 달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 된장, 고추장도 많이 팔고 있고요. 카레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류, 좀 소스류는 아직까지도 일본식이 조금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식품산업계가 조금 더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기를 보러 왔는데요. 이렇게 좀 냉장시설이 갖춰져 있고 포장이 예쁘게 되어 있지만 역시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신선도는 지난번에 갔던 재래시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신선도가 떨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진열되어 있는 동안 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유통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음 위에 진열을 해놓은 것들도 있고요. 역시 중국은 냉장 보관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소비하려는 측면이 좀 강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산물들도 많은데 중경은 내륙도시다 보니까 해산물들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신선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중경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가 직선거리로 1,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바지락인데요.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다 살아있는 것들을 팔아요. 그래서 사갖고 와서 소금물에 담가 놓고 있으면 뭐 뱉어내겠죠. 모래 같은 거 뱉어내고 그러고 나서 조리해서 먹으면 꽤 신선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내륙도시인 중경에서도 바지락은 꽤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만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두 자체의 종류도 많지만 그 각 종류마다 각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고 속재료들도 되게 많고 피의 두께에 따라 뭐 교자, 포자 이렇게 아니면 뭐 윈툰 이렇게 구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만두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만두를 맛보실 수 있어요. 특히나 딤섬집 가시면 굉장히 만두 종류가 많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식 식혜인데요. 이 친구가 이거를 만들어서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역시 저는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되게 다양한 상품들을 갖춰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혹시 방문하시게 되면 뭐 패키지 여행으로 오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개별 여행으로 오셨다거나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 중국 마트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상해에서 이마트가 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그 사드 덕분에 롯데마트도 철수를 했고요. 사실 롯데마트는 핑계김에 잘 철수했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이긴 해요.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포자 만두, 빠오즈라고 하는 건데요. 저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빠오즈는 보통은 간장 베이스로 한 양념 고기가 들어간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고기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고기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고기만 들어있는 거는 주로 윈툰, 그러니까 훈뚠 종류에 많이 있습니다. 아주 고기만 들어있어서 더 맛있는 것들도 있고요. 사실 근데 저는 새우 훈뚠을 더 좋아합니다. 야채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사실상 잘 모르는 야채들도 많고 뭘 어떻게 해 먹어야 될지 잘 몰라서 사실은 사는 것만 삽니다. 중국도 역시 버섯류들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 마트에서는 저렇게 포장 단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양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해먹지 않으면 금방금방 또 시들기 때문에 마트에서 잘 사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가면 한두 개도 팔아요. 그것도 무게 달아서 한두 개도 팔기 때문에 저는 가끔 재래시장을 이용합니다. 송이버섯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가끔 해먹는데 사실 고기 구워 먹을 때 말고는 딱히 송이 자체로만 먹지는 않는 편이라 많이 사진 않습니다. 토마토는 채소죠.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과일 취급을 받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채소기 때문에 채소 판매기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음식에 토마토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건 뭐 잘 아시는 토마토 계란볶음이겠죠. 여기는 과일 코너네요. 파인애플도 있고 수박도 있고 벌써부터 수박이 나왔네요. 수박 속이 빨간 거 대신에 노란색 수박이 있거든요. 요즘은 자주 안 보이는데 예전에는 꽤 많이 있었어요. 노란색 수박. 제가 먹기에는 노란색 수박이 더 맛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관교에 나와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새로운 얘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